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태수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것 중에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합니다. 참으려고 해도 참지 못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조용히 납치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절대 끊지 못하는 쾌락 탑5를 공개하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위는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1위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시간을, 관계를, 심지어 자아까지. 여러분, 먼저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밥을 먹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밥을 먹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화장실 갈 때 무엇을 들고 가십니까? 잠자리에 누워서도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휴대폰 아닙니까? TV 아닙니까? 과자를 손에서 놓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중독까지는 아니야. 그냥 습관일 뿐이야. 하지만 여러분, 중독과 습관의 경계는 거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자극에 그냥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점점 강해집니다.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87%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봅니다. 60대 이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 3시간 이상 TV를 보는 시니어가 72%입니다. 단 음식을 매일 먹는 비율이 65%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미 중독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중독이 뇌에 같은 회로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도파민 회로. 이 한 가지 물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자의 뇌와 도박 중독자의 뇌와 음식 중독자의 뇌는 90% 이상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같은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같은 물질이 분비됩니다. 제가 신경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 중독입니다.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이미 보상 회로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실제로 중독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조용히, 천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걸 끊지 못하지?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뇌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40분입니다. 40분만 저와 함께 집중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끊지 못하는 쾌락 탑5 5위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 충격적인 진실로 올라갑니다. 1위는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스스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혼자만 아시면 됩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는 이미 보상 회로에 길들여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휴대폰이나 TV 리모컨이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찾으십니까?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십니까? 식사하면서도 뉴스나 유튜브를 보십니까? 잠깐만 안 보면 뭔가 놓친 것 같습니까? 심심하면 자동으로 손이 휴대폰으로 갑니까? 그렇다면 1번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꾸 한 번만 더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유튜브 영상 하나만 더, 과자 한 개만 더, 드라마 한 편만 더, 게임 한 판만 더, 이렇게 시작했다가 어느새 한두 시간이 지나 있습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안 따라줍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즐길 때보다 끝나고 나서 더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TV를 끈 후 허무합니까? 유튜브를 보고 나면 시간만 낭비한 것 같습니까? 달콤한 걸 먹고 나면 입이 텁텁합니까? 즐거웠던 건 잠깐이고 끝나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습니까? 후회가 밀려옵니까? 또 했네, 또 못 참았네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3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전두엽은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만하자, 참자, 조절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약해지면 충동을 멈추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휴대폰을 듭니다. 카톡 확인, 뉴스 확인, 유튜브 확인. 10분이 지나갑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봅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30분이 지나갑니다. 낮 시간입니다. 심심합니다. 다시 휴대폰을 듭니다. 유튜브, 쇼핑, SNS. 1시간이 지나갑니다. 오후가 됩니다. 출출합니다. 과자를 꺼냅니다. 한 개만 먹으려 했는데 어느새 한 봉지를 비웁니다. 저녁이 됩니다. 또 TV를 켭니다. 드라마, 영화. 2시간이 지나갑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듭니다. 1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루를 계산해 보십시오. 화면을 보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평균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하루의 거의 절반을 뇌를 자극하는 일에 쓰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의 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쉬지 못합니다. 회복하지 못합니다. 계속 자극만 받습니다. 도파민만 분비됩니다. 마치 단 음식과 같습니다. 먹을 땐 달고 좋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입은 텁텁하고 속은 더부룩합니다. 쾌락도 똑같습니다. 순간은 좋지만 끝나면 공허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찾습니다. 왜일까요? 뇌가 이미 그 맛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빠른 보상을 원합니다. 노력 없이, 시간 들이지 않고 즉시. 그게 바로 쾌락입니다. 운동에서 땀 흘리는 것, 책 읽어서 생각하는 것,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이런 건 느립니다. 보상이 천천히 옵니다. 그래서 뇌는 싫어합니다. 대신 빠른 것을 찾습니다. 휴대폰, TV, 과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구조의 문제입니다. 나이 탓도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점점 강해집니다. 예전에는 TV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영상, 게임, 쇼핑, 음식, 심지어 사람까지. 무한대로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뇌도 끝을 모릅니다. 계속 더 찾습니다. 그럼 도대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할까요? 다음 챕터부터는 절대 끊지 못하는 쾌락 탑5를 공개하겠습니다. 5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것부터입니다. 그리고 각각이 어떻게 뇌를 납치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끊지 못하는 쾌락 탑5.
오이부터 시작합니다. 오이는 바로 음식 중독입니다. 특히 당과 지방이 결합된 음식입니다. 과자, 빵,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여러분, 이런 음식 앞에서 참기 어려우시죠? 한 개만 먹으려다가 어느새 한 봉지를 비운 경험 있으시죠?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원래 당과 지방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당과 지방은 귀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걸 발견하면 최대한 많이 먹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파민을 분비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과 지방이 넘쳐납니다. 편의점만 가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당과 지방이 함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과일은 당은 많지만 지방이 없습니다. 견과류는 지방은 많지만 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식품은 이 둘을 섞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섞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계속 먹기 때문입니다. 이걸 블리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중독을 만드는 황금 비율입니다. 식품 회사들은 연구합니다. 어떤 비율로 섞어야 사람들이 멈추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을 정확히 맞춥니다. 여러분이 과자 한 봉지를 열면 뇌에서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혈당이 급등합니다. 기분이 순간적으로 좋아집니다. 아, 달다, 고소하다, 맛있다. 하지만 30분 후 혈당이 급락합니다. 도파민도 뚝 떨어집니다. 그럼 뇌는 다시 찾습니다. 빨리 혈당 올려줘. 빨리 도파민 줘. 그래서 또 과자를 찾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반복되면 뇌가 둔해진다는 겁니다. 같은 양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점점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점점 더 단 걸 찾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성입니다. 약물 중독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음식 중독이 오이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간과되는 중독입니다. 우리는 이걸 중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입이 심심해서,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걸. 자, 이제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 영상 중독입니다. TV, 유튜브, 넷플릭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보십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이것도 중독입니다. 영상은 뇌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니까, 몸은 편하니까. 하지만 뇌는 쉬지 못합니다. 계속 정보를 처리합니다. 화면, 소리, 자막, 이야기.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계속 분비됩니다. 특히 요즘 영상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 TV는 정해진 시간에 끝났습니다. 9시 뉴스, 10시 드라마 끝나면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는 자동 재생됩니다.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 끝이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다음 편을 바로 보여줍니다. 10초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계산된 겁니다. 여러분이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딱 맞는 영상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유도당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보도록, 여러분이 멈추지 못하도록.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영상을 보는 사람은 뇌의 회백질이 감소합니다. 특히 전전두엽과 해마 부분입니다. 전전두엽은 판단력을 담당합니다. 해마는 기억력을 담당합니다. 즉, 영상을 많이 보면 판단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 중독은 현실 회피를 만듭니다. 여러분, 영상을 볼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걱정이 사라집니까? 그렇습니다. 영상은 현실을 잊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힘들 때마다 영상을 봅니다. 외로울 때마다 영상을 봅니다. 불안할 때마다 영상을 봅니다. 현실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도망칩니다. 영상 속으로. 여러분, 사위는 영상 중독입니다. 하루 4시간 여러분의 뇌는 그 시간 동안 멈춥니다. 생각을 멈춥니다. 창의성을 멈춥니다. 관계를 멈춥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화면이 주는 것을, 알고리즘이 주는 것을. 지금까지 5위와 4위를 공개했습니다. 음식 중독과 영상 중독. 여러분 대부분이 해당될 겁니다. 이건 흔한 중독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중독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3위와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위부터는 더 강력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1위는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강력합니다. 더 위험합니다. 3위는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여러분, 도박이라고 하면 카지노나 경마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나는 안 해. 나랑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 사본 적 있으십니까? 스마트폰 게임에서 뽑기 해본 적 있으십니까? 광고 보고 포인트 받는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도박입니다. 도박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본질은 불확실한 보상입니다. 될까 안 될까? 이번엔 나올까 안 나올까? 이 불확실성이 뇌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독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불확실성에 흥분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게 레버를 주었습니다.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레버를 누르면 무조건 먹이가 나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레버를 누르면 가끔 먹이가 나옵니다. 불규칙하게. 어떤 그룹이 더 많이 레버를 눌렀을까요? 두 번째 그룹입니다. 불확실한 보상을 받는 그룹입니다. 이 쥐들은 미친 듯이 레버를 눌렀습니다. 쉬지도 않고 먹이가 나올 때까지. 이게 바로 간헐적 보상입니다. 도박의 원리입니다. 로또도 그렇습니다. 당첨될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가끔 당첨됩니다. 누군가는 당첨됩니다. 그 뉴스를 보면 뇌는 생각합니다. 나도 될 수 있어. 이번엔 나일 수 있어. 그래서 또 삽니다. 또 시도합니다. 스마트폰 게임도 똑같습니다. 뽑기를 합니다. 10번 중 1번 좋은 걸 줍니다. 그럼 뇌는 흥분합니다. 다음에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또 뽑기를 합니다. 돈을 씁니다. 시간을 씁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도박 중독자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특히 언제일까요? 당첨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당첨되기 직전입니다. 결과를 기다릴 때입니다. 그 순간에 도파민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도박은 끊기 어렵습니다. 이길 때가 아니라 이길 것 같은 순간에 중독되는 겁니다. 여러분, 3위는 도박 중독입니다. 간헐적 보상이 뇌를 납치합니다. 로또든 게임이든 광고 포인트든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불확실한 보상. 이게 여러분을 계속 시도하게 만듭니다. 이제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2위는 성적 자극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성적 자극은 뇌에서 가장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왜냐하면 생존 본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종족 보존.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뇌는 이 자극에 가장 민감합니다. 문제는 인터넷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극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무한대로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게 나옵니다. 뇌는 계속 자극받습니다. 2020년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포르노 중독자들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의 전전두엽이 평균 11%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11%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합니다. 그만하자, 참자, 조절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겁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입니다. 성적 자극에 자주 노출된 사람들은 보상회로의 민감도가 35% 감소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성입니다. 약물 중독과 똑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뇌가 가짜 자극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자극으로는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집니다. 이게 2위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대, 70대도 해당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잃었거나 자녀들이 멀리 있거나 관계가 단절되면 대체물을 찾게 됩니다. 화면 속에서 가장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전전두엽을 11% 위축시킵니다. 보상회로를 35% 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지금까지 3위와 2위를 공개했습니다. 도박 중독과 성적 자극 중독. 이 둘은 매우 강력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1위는 더 충격적입니다. 1위는 다음 챕터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발표입니다. 도파민 중독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3개월간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산책, 독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뇌를 다시 촬영했습니다. 놀랍게도 전전두엽이 평균 8% 회복되었습니다. 보상회로 민감도도 27% 개선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뇌는 변한다는 겁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새로운 습관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또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절대 끊지 못하는 쾌락 1위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드디어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끊지 못하는 쾌락 1위.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손에 있을 겁니다. 1위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유를 들으시면 왜 이게 1위인지 아실 겁니다. 왜 이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지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왜 1위일까요? 간단합니다. 2위부터 5위까지 모든 쾌락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자극, 체크. 도박과 게임, 체크. 영상, 체크. 음식 주문과 사진, 체크. 모두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는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권력 욕구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카톡에 메시지가 옵니다. 알림이 뜹니다. 그 순간 기분이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연락했구나. 나를 찾는구나.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SNS에 글을 올립니다. 사진을 올립니다. 좋아요가 달립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그 순간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 글을 봤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게 바로 권력욕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게 가장 끊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사회적 관계가 축소됩니다. 그럼 외롭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카톡 단톡방에 들어갑니다. 누군가 내 말에 반응해 줍니다.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 순간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잠깐이지만.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화면 속 관계입니다. 가짜 인정입니다. 순간의 도파민일 뿐입니다. 끝나면 다시 외롭습니다. 그래서 또 스마트폰을 봅니다. 또 확인합니다. 누가 연락했나? 누가 내 글에 반응했나? 악순환입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실제 대면 관계가 60% 감소합니다. 우울증 위험이 2.5배 증가합니다. 수면 장애가 70% 증가합니다. 기억력이 평균 25% 감소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남성분입니다. 퇴직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6시간. 그리고 카톡으로 지인들과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시간도 가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이분은 병원에 오셨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기억력 감퇴. 가족들과도 대화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말을 걸어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중에도, TV 볼 때도, 심지어 손주가 놀러와도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냥 심심해서 본 건데. 그냥 외로워서 한 건데. 어느새 하루 종일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고. 이게 바로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시간을 잃습니다. 하루 5시간이면 1년에 1825시간입니다. 76일입니다. 2달 반을 스마트폰에 쓰는 겁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목이 아픕니다. 눈이 나빠집니다. 수면이 망가집니다. 관계를 잃습니다. 가족과 멀어집니다. 친구와 멀어집니다. 진짜 대화가 사라집니다. 자아를 잃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화면이 주는 것을, 알고리즘이 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위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모든 쾌락의 게이트웨이입니다. 모든 중독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락해야 하니까, 정보 봐야 하니까, 심심하니까. 하지만 이게 중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뇌를 되찾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뇌를 되살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도파민 과잉을 막는 음식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을 늘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원료입니다. 세로토닌은 평온함을 만듭니다. 안정감을 만듭니다. 도파민 과잉을 막아줍니다. 어디에 많을까요? 달걀입니다. 하루 2개면 충분합니다. 두부입니다. 한 모면 충분합니다. 견과류입니다.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아침에 드십시오. 아침에 먹어야 낮에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럼 낮에 안정됩니다. 스마트폰이 덜 당깁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전전두엽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쪄서 드십시오. 구우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호두도 좋습니다. 하루 5개에서 6개. 들기름도 좋습니다. 나물 무칠 때 한 숟가락. 세 번째는 저당 식사입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도파민도 폭발합니다. 그럼 또 스마트폰을 찾게 됩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빵 대신 고구마, 과자 대신 과일.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채소부터,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이렇게만 해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도파민이 안정됩니다. 뇌가 안정됩니다. 여러분, 1위가 왜 스마트폰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왜 이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지.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식습관만 바꿔도 뇌는 달라집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도파민 디톡스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1시간만 투자하십시오. 그럼 뇌가 회복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실천편입니다.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파민 디톡스 루틴입니다. 하루 딱 1시간만 투자하십시오. 그럼 뇌가 회복됩니다. 첫 번째 루틴입니다. 스마트폰 금식 1시간 하루 중 딱 1시간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두십시오. 아니면 다른 방에 두십시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 시간이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대신 창문을 여십시오. 햇빛을 보십시오. 물 한 잔 마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스마트폰 없이, TV 없이, 그냥 식사에만 집중하십시오. 밥맛을 느끼십시오. 반찬 맛을 느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손이 근질거립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으십시오. 딱 1시간만입니다. 일주일만 하십시오. 그럼 익숙해집니다. 2주 후에는 편해집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루틴입니다. 햇빛 10분 더하기 산책 20분. 총 30분입니다. 아침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햇빛일까요? 햇빛은 세로토닌을 만듭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도파민과 다릅니다. 도파민은 흥분입니다. 세로토닌은 평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온입니다. 아침 햇빛을 10분만 쬐십시오. 창문 너머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십시오. 베란다라도 좋습니다. 햇빛을 직접 받으십시오. 그리고 산책하십시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주변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이어폰 끼지 마십시오. 그냥 걷기만 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뇌가 쉽니다.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극받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느낍니다. 이게 뇌 회복입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은 도파민 민감도가 20% 개선됩니다. 우울증이 40% 감소합니다. 수면의 질이 35% 향상됩니다. 단 30분입니다. 세 번째 루틴입니다. 수면 리듬 회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 시에 주무십니까?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밤에 잘 주무십니까? 중간에 깨십니까? 아침에 개운하십니까? 수면이 망가지면 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그럼 더 자극을 찾게 됩니다. 더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수면을 고치는 방법. 첫째, 자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을 막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스마트폰 보면 잠이 안 옵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십시오.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 주말에도 똑같이. 뇌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셋째, 침실을 어둡게 하십시오.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치십시오. 전자기기를 치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2주 안에 수면이 개선됩니다. 잠이 잘 오고, 깊게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낮에 스마트폰이 덜 당깁니다. 뇌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루틴입니다. 무자극 시간 만들기. 하루 30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안 봅니다. TV도 안 봅니다. 책도 안 읽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니면 눕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5분도 못 버팁니다. 뭔가 하고 싶습니다. 뭔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심합니다. 불안합니다. 참으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회복됩니다. 도파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보상 회로가 리셋됩니다. 생각이 정리됩니다. 감정이 안정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30분씩. 일주일 후에는 이 시간이 좋아집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뇌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분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셨습니다. 유튜브, 카톡, 뉴스.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이분께 4가지 루틴을 권했습니다. 스마트폰 금식 1시간, 아침 햇빛 산책 30분, 수면 리듬 회복, 무자극 시간 30분.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심심하다고, 불안하다고.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2주 후,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주 후,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가족과 대화가 늘었다고. 여러분, 이게 뇌 회복입니다. 4주면 됩니다. 단 4주. 4가지 루틴만 지키십시오. 스마트폰 금식 1시간 햇빛, 산책 30분, 수면 리듬 회복, 무자극 시간 30분. 하루 총 2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면 여러분의 뇌가 되살아납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정상화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어렵다고요? 한꺼번에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는 스마트폰 금식만. 다음 주는 햇빛 산책 추가. 그 다음 주는 수면 리듬. 마지막 주는 무자극 시간. 천천히 가십시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4주는 해야 합니다. 그럼 습관이 됩니다. 뇌가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지금까지 내용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탑5 요약. 실천 플랜. 오늘부터 무엇을 할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0분 가까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뇌를 납치했는지,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먼저 탑5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위, 음식 중독. 당과 지방의 조합. 과자, 빵, 아이스크림. 블리스 포인트에 중독됩니다. 혈당 급등락이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4위, 영상 중독. TV, 유튜브, 넷플릭스 하루 4시간 이상. 뇌가 쉬지 못합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3위, 도박 중독. 로또 게임 뽑기. 간헐적 보상이 뇌를 자극합니다. 불확실성이 중독을 만듭니다. 이길 것 같은 순간에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2위, 성적 자극 중독. 가장 강력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전전두엽을 11% 위축시킵니다. 보상회로를 35% 둔하게 만듭니다. 실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1위, 스마트폰 중독. 모든 쾌락의 게이트웨이입니다. 2위부터 5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정 욕구를 자극합니다. 권력 욕구를 자극합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이게 가장 끊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건강을, 관계를, 자아를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모두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모두 끊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뇌는 회복됩니다. 신경가소성.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변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첫째, 쾌락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도파민 회로가 납치당한 겁니다. 둘째, 뇌를 살리는 건 음식과 루틴입니다. 트립토판, 오메가3, 저당 식사, 스마트폰 금식, 햇빛 산책, 수면 리듬, 무자극 시간. 셋째, 하루 2시간, 4주만 투자하십시오. 그럼 뇌가 되살아납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정상화됩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실행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할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입니다. 스마트폰 금식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1시간 아침, 식사 시간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십시오. 그리고 식사에만 집중하십시오. 식사 메뉴도 바꾸십시오. 아침에 달걀 2개, 아니면 두부 반모, 견과류 1줌. 이것 중 하나는 꼭 드십시오. 트립토판 보충입니다. 2주차입니다. 햇빛 산책을 추가하십시오. 아침 10시 전이 좋습니다. 밖에 나가십시오. 햇빛을 10분 쬐십시오. 그리고 20분 산책하십시오. 스마트폰 없이, 이어폰 없이, 그냥 걸으십시오. 식사 순서도 바꾸십시오. 채소부터 먹습니다. 나물, 샐러드, 김치. 그 다음 단백질, 생선, 고기, 달걀, 두부. 마지막에 밥.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3주차입니다. 수면 리듬을 고치십시오. 자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침실을 어둡게 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십시오.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저녁 식사도 조절하십시오. 저녁 8시 이후에는 먹지 마십시오. 특히 단 음식, 카페인은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따뜻한 물 1잔, 캐모마일 차 1잔. 이게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4주차입니다. 무자극 시간을 추가하십시오. 하루 30분. 오후 시간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등푸른 생선을 드십시오. 고등어, 삼치, 꽁치. 쪄서 드십시오. 오메가3 보충입니다. 전전두엽 회복입니다. 이렇게 4주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스마트폰이 덜 당긴다고, 잠이 잘 온다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1주차가 가장 힘듭니다.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확인하고 싶고. 이게 정상입니다. 뇌가 도파민을 찾기 때문입니다. 참으십시오. 2주차부터는 조금 나아집니다. 3주차에는 익숙해집니다. 4주차에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게 당연해집니다. 오히려 편해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가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스마트폰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가족에게 말씀하십시오. 친구에게 말씀하십시오. 지인들과 같이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럼 더 쉽습니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부터 이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뇌는 달라집니다. 단 하나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시작이고 희망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겠다고. 마음으로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4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집중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했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았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뇌를 납치했는지,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뇌가 현대사회에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너무 많은 자극, 너무 빠른 도파민, 너무 강한 쾌락. 우리 뇌는 이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진짜 행복은 자극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평온입니다. 스마트폰 없이도 편안한 것, 과자 없이도 만족스러운 것, 영상 없이도 심심하지 않은 것.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분들을, 잠을 못 자는 분들을, 우울해하는 분들을, 관계가 무너진 분들을. 하지만 저는 또 봤습니다. 회복된 분들을, 다시 웃는 분들을, 가족과 대화하는 분들을, 건강을 되찾은 분들을.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가끔 실수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줄이는 방향, 건강을 되찾는 방향,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 자유를 찾는 방향. 그 방향만 잃지 마십시오. 오늘부터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믿음입니다.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약이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스마트폰을 들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과자를 먹을 것인가, 참을 것인가, TV를 볼 것인가, 산책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여러분의 뇌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실천을 결단하신 분, 아래 댓글에 실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꾸준한 동기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겁니다. 함께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 회복을 돕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실천 가능한 루틴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